안녕하세요. 피부몽니 김대현 인사 올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간명 실전 비결, 오늘부터 1강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저에게 닥쳤던 여러가지 일들과 주변의 일들, 이러한 부분도 설명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서 배우자 찾는 법, 또는 배성궁, 배우자, 배궁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이 재성이 처궁이고 관성이 남편궁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요, 모든 육친들이 변화해가는 그 과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찾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즉 예를 들어서 무재성사주나 무관살 사주도 있고 무인수 사주도 있고, 또는 비겁에서 일간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식상이 없는 사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외격 사주도 또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배성 찾는 부분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과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해 나가는데, 간명 실전 비결은 필자가 명리계에서 약 30여 년 이상을 간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틈틈이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기록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교정들이 또한 끝나면 금년 가을쯤에는 책으로 출판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간론 비결은 10월 말일이면 천간론 비결 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간명 실전 비결은 아직은 정리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 제목들은.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에서 간명을 해나갈 것이다. 남명이나 여명에서 배궁을 볼 때 자식덕이 있고 없고 처궁의 기용 판단, 일지에 의한 배성 판단, 배성을 극하는 육신의 판단, 용신과 배성에 의한 배우자 판단, 신강약에 의한 배우자 판단, 배우자의 부정음란, 부부 해로하기 어려운 명식, 남녀의 결혼 시기 아는 방법, 기룡 혼인 판단 방법, 자식 기룡 판단법, 시주로 자식궁을 판단한다. 또 자식을 생각하는 육신에 의한 판단, 인생고가 힘든 명식, 요절하는 명식, 남녀명 규격, 합격사주가 되기 쉬운 사주. 합격사주가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부모 조상, 부모의 기룡하는 방법, 남녀의 소궁합이란 무엇인가? 사주와 성, 오행과 질병론, 성정과 건강, 사주와 욕심과의 관계, 아들을 낳기 위한 시간 택일법, 기타 단식 판단. 그래서 이러한 소제목들을 놓고 적천수에 보면은 아주 사주 공부하기가 쉽게 표현이 됐는데, 그 상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말 간명의 실전 비결을 쓰려고 필자가 애를 썼다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말이 많이 어눌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금년 봄에 경진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다가 이제 회복기에 들어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60%에서 70%선 들어왔고 아직 손발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글씨도
못 쓴다 그래요. 글씨는 못 쓰지만은 여러분님들이 알기 쉽게 해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주에서 배우자 오행을 찾는 방법, 사주 명식에서 배우자의 덕을 판단하는 방법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대부분 일반 명리에서 남명은 재성이 처이고 관성은 자식이며 여명은 관성이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사주의 구조가 각양각색으로 무재성 사주이거나 무관살이거나 또는 여러 등등 외격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평고 사주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 배합이 달라서 희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육친의 덕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은 것을 분별해 내기란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의 영리들은 외격 사주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 50%, 50%로 이 우주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선 또한 지구의 1년 중에 동지 일양 희생, 하지 이름 희생, 그래서 동지에서 하지까지 180분, 하지에서 동지까지 180분, 그래서 360도가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둑판의 모양이 180개의 흑돌과 백돌 그리고 집을 갖다 나타내고 있죠. 이 부분이 이 지구 자체의 운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요. 이 지구는 양기가 많을 때도 있고 음기가 많을 때도 있고 그러나 여름에는 양기가 많고 겨울에는 음기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사주도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추나추동이 형성되지만 그러나 1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정음정량일 뿐이다. 인간의 1년은 대략 365일 6시간이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지구의 이것이 하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 그러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도 스스로 뱅글뱅글 돈다. 그래서 이것을 자전이라고 그런다. 이 상태 속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음양의 차이 구별이 있는 것이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낮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1년이 하루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60년, 즉 60간지는 지구의 60일이다. 이것이 인간계에서는 10천간인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와 12지지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지지가 서로 결합하여 60간지가 형성된다. 그래서 갑자에서부터 시작하여 개해까지 60간지가 끝이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이것이 사주라고 그런다. 그러므로 자월의 동지가 연주의 시작점이고 항상 연주가 시작점이다 그래요. 그래서 변화는 시장 역시 자시인 것이다. 하루의 변환 기점이 자시이죠. 12시 반. 동영시 이 청주 기점. 그래서 12시 30분에 청주에서는 하루가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이 또한 제주도 사람이냐, 부산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냐, 대전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들어오는 법이 틀려가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또한 이 월주, 연주, 일주 들어오는 순서들이
각각 시간과의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태양의 궤도를 돌면서 빛이 일찍 들어오는 때가 있고 몇 분이 늦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일부 여기인들은 인월의 입춘이 새년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월의 시작이 새년의 시작이라면 하루가 변하는 시작점 역시 한국시간 천주 기점 3시 30분에 우리는 자시에 하루가 변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입춘이 인월에서 변한다면 이 시간이 변하는 것도 3시 30분에 하루가 변해야 맞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1년 중에는 일양 희생의 동지 절입부터 하루의 양기는 1분씩 늘어나고 하지는 양기까지 최고의 정점으로 180분이 늘어난다. 하지에서 이름시 생하여 동지까지 음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무한 반복하여 음양의 균형을 맞춰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주법칙은 음양의 생극작용이 발생하고 사주 또한 정격과 외격이 있게 되며 이것에서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생멸의 법칙, 우주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주의 종류가 있게 되고 배성국의 덕의 유무를 알기 위한 쉬운 사주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사주가 있고, 배성국의 육신이 있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없는 사주도 있고,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복덕의 유무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육친의 덕을 알기 위한 사주들에서 입춘 절입이라고 보는 여기인들과 동지 절입이라고 보는 여기인들과의 통변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육친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정말 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일반 여기인들 감명을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지,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요. 특히 동지에서 입춘까지의 약 45일 중에 태어난 사람을 사주를 잘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잘못 보게 되면 대운까지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통병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동주에서 입춘까지 태어난 사주들이 자기의 사주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곳에서 사주의 모든 변화를 글자가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고충이 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강의를 듣고 따라오게 되면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의는 될 수 있는 한 15분에서 길어도 30분은 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하여간 대체로 오행이 모두 갖춰진 오행 부족한 사주에서 처궁은 재성을 살피게 되고, 또한 이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가 있고, 그리고 천간육친이 있으며 지지육친이 있다. 대체로 정제와 정관을 본초 또는 본남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편제이고 정제이고 그 천간의 성분, 또 지지에 암장된 성분, 또한 혼잡 재성인 성분, 천간 혼잡 재성인 성분, 전부 다 틀리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명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봐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금묘화실을 봐야 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성이 있어도 그 재성이 천간재성이냐 지지재성이냐, 지지재성이면 천간이 투출했느냐 투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연지이냐 월지이냐 일주이냐 시지이냐, 이것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린다 그래요, 그 성분이. 그리고 정제와 편제가 혼잡으로 있는 경우에는 정제가 처이고 편제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이 편재를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편재가 나의 처가 되고 정재가 아버지가 된 그런 경우도 이 금묘화실에서 나누어진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알아서 정확한 육친을 파악을 해야 그 육친의 생로병사를 알 수 있게 된다. 점점 귀신이 돼가겠죠. 이것을 알게 되면은. 가령 연지나 월지에서 정제인 경우, 이때는 정제가 아버지일 경우가 많으며 일지나 시지에서 편제일지라도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제나 편제 지지 어느 천간을 누가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처성과 아버지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지가 본처 본남편이다. 즉 일지 재성과 육친궁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데, 즉 나의 일지가 인수일 수도 있고 식상일 수도 있고 비급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일지 배성궁과 또한 사주에서 재성을 동시에 살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재성 천간이나 정제 지지가 있어도 일지가 편제라면 편제가 본처가 되는데, 정처가 있다면 처궁의 혼탁함으로 나타난다. 관살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나의 처궁은 재성인데 내 일지는 비급으로 와 있다. 예를 들어서 병오 일주에 나의 처궁은 신유 경신이 되는데 내 일지 처궁이 비급으로 와 있다. 그러면은 재성과 비급을 동시에 살펴서 이것을 살펴야 되는데, 내 일지는 재성이 돼야 되고 배성궁인데 일지가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간명 통변하는 게 완전히 틀리다 그래요.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재성이 처이고 남편이라고 보는 이것은 상당히, 이건 초등학생 수준밖에는 안 될 것이다. 이 정도 된다면.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 간명 통계에서. 그래서 또는 병호 정사 임자 계해는 음양 착착살로 어긋나 있다. 그래서 병하면 사화가 록군인데 오화가 됐고, 정사면은 이거는 오화가 돼야 되는데 사화가 겁재가 되어 있다. 일지들이. 그래서 이걸 음양착착살이라 하는데, 이것에서도 음양관계가, 육친관계가 어긋나는 형태로 나타나서 이거에서 사주 전체의 육친들이 편제가 정처요 편관이 본남편이 돼버리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정제가 정처다. 이 부분으로 보시지 말아라. 편관이 무조건 이것은 내가 숨겨놓고 데이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3천만의 말씀이다. 하여간 배우자에 해당하는 육친과 처성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일지가 합충이 되는 시점에서 부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고, 특히 일지가 기신으로 정기 천간이 투출하는 경우 배성의 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령 경오 일주에 금년 이 경자년이다. 그러면 경자년이 됐으면은 이 사람이 경호 일주는 육친궁으로 보면 오하는 관성이 되기 때문에 당신 아들의 신상 문제가 있겠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금년에 경자년이 경금이 둘이 경금 살상이 되었고, 이 자수는 좌우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이다. 또한 경금은 자수의 사지이다. 오하는 목욕살이다. 이 경금 일간의 경호일주에 남자한테 경자년이 오면은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의 문제도 있지만 부부간에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된다. 왜? 내 일지를 충하기 때문에. 일지는 재성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도 금전 잔인이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손잡고 법원에 갔다 가는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양금 살상이 되기 때문에 금전에 반드시
병원 시세를 보고 피 보는 일이 있겠다. 그 다음에 좌우충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의 직업 변동수도 나타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거에서 같이 봐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일주가 겨울에 태어난 개수가 투출했다면 개수가 도식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개수는 육친국의 정인으로 어머니에 해당하고 일지이기에 배성궁이 되는데, 도식 작용에 효신살에 기신 작용을 하므로 배성의 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주에 무척이나 많은데, 남명의 경우 겨울에 태어난 갑진일주나 을축일주, 겨울에 태어났는데 나의 배성궁이 갑진일주나 을축일주가 된다면 이미 굉장히 한랭해졌다. 이것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지가 갑술이나 을미가 처덕과 남편 복이 배성의 복이 있는데 이미 잘못되었다. 또는 여명 갑신일주나 을류일주는 사주격이 양호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다. 또는 여름에 태어나 화기가 왕성한데 그런데도 갑술일주나 을미일주 또는 갑오일주나 을사일주 이처럼 일지 배성궁이 기신이 된다면 이미 배우자 덕은 기대이하이다. 정상적으로 재성에 정제가 되었건 편제가 되었건 처성이 있는 경우, 천간 재성이 투출하는 경우 희귀신을 떠나 좋을 것이 없다. 양인이나 겁재 자하고 온천간일 경우 이것에 해당한다. 또는 자신이 묘자인 경우 처성에 대한 기대감은 몹시도 크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처성이 되기 쉬우며 단명수에 노출된 처성이 된다. 특히 처성 천간에 통근처가 없거나 처성 묘고가 형충이 된 경우, 즉 예를 들어서 무토가 왔는데 무토가 무인으로 왔다, 또는 무자로 왔다. 그렇게 해서 이 처성이 무토는 무토인데 자기의 통근처가 없거나 극히 시작한 상태로 문제가 된 경우 이것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재성에는 천간 투출은 그게 좋을 바 없으며 지지재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신은 암장되어 보관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간으로 투출된 즉 기신이든 희신이든 서신이든 인생사에 잦은 재난 부파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천간으로 투출할 경우 유력하기를 바란다. 또한 일지가 암장된 기신 천간 투출은 흉하다. 가령 신미일주의 경우 흉신 암장인 정화가 투출한 여명의 사주에서 임수나 해수가 없다면 악살 투관이 되므로 인생사 눈물 흘릴 일이 많다. 그러므로 투출해야 할 천간은 투출하고 암장되어야 할 천간은 암장되는 것이 배우자 덕이 있게 된다. 지지재성일지라도 재성을 극하는 비경급의 희귀신을 살피고 비경급을 설계하여 재성을 생하는 처성의 어머니인 식상의 유력 무력을 살펴야 한다. 만약 식상이 없을 때는 이 식상은 남자의 식상은 성능력에 해당이 되는데, 또한 나의 처의 어머니 자기의 친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식상이 없을 때는 비경급을 억제하는 관성의 유력 무력을 살펴야 하고, 즉 재성이 비급을 감당하는 능력과 희귀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무재성인 경우 일지가 식상이라면 식상을 처공으로 본다. 왜냐하면 식상은 재성을 생하는 육친이기 때문에 이 무재성 사주에 식상이 있다면 식상을 처공으로 본다 그래요. 그런데 월지가 양인이거나 겁재인 경우 또는 인성으로 효신살 작용을 하며 재성을 생하는 식상을 극하는 경우는 이미 처덕을 논할 수가 없다. 명식에 재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성을 생하는 육친이 배성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배성을 생하는 육친과 일지 궁을 보라는 이야기다.
또한 여기에서는 남자 사주의 재성을 주로 얘기를 했지만 여자 사주의 관성, 남편궁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한편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남명은 식상을 주로 살피고 여명은 재성을 주로 살피게 되는데 때로는 시신을 배성으로 보기도 하며 혹은 일지에서 투출된 천간을 배우자로 보기도 한다. 또한 배우자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나 외격에는 시신을 배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묘 화실에 맞추어 육치를 찾고 일간과 합을 이루는 천간이나 지지의 암합에서 찾기도 하며 지지의 삼합이나 육합에서 배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또한 남녀 식상은 자신의 생기기가 되므로 생식기와 합을 이루는 천간이나 암합에서 배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기 천간마다 다른 점이 있으며 금묘 화실론에 맞추어 살펴야 한다. 여러분 저번 강의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나의 식상인 계수가 경신금 일주에서 식상인 계수가 추출을 했는데 이 계수가 무계에 합이 되었다. 그럼 무토가 남편이다. 이런 것처럼 각기 육신이 변한다. 또한 자식궁도 모든 합에서 이것을 살펴나간다 그래요. 그러므로 일지와 시주에서 배성을 찾는 것이 원칙이며 연월주에서는 부모조상을 찾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혹은 연월주에서 배성이 되고 일시주에서 부모조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배성이 없는 무재성인 남명이나 무관성인 여명은 배우자 명식에도 무관성이나 무재성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인연법이다. 무척이나 많다고 그래요. 내 사주에 무재성이나 무관성이면 꼭 만나는 사람이 무관성이나 무재성인 사람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재성이 신에 해당하면 처해내주나 부하직원 또는 당주가 거느리는 사람의 덕을 입으며 일지배성이 시신으로 유력하다면 처덕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의 용모가 아름답거나 가문도 양호한 현모양처를 만한다. 대체로 재성이 혼잡되지 않고 유력한 시신이라면 처덕과 재물의 덕이 있게 된다. 덕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복덕 하는데 이 복덕의 뜻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덕이라 함은 정신적인 명과 환경을 의미하고 복이란 물질적인 명과 타고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은 선천적인 음복이 되는데 이 경우 부귀한 주상의 유산을 물려받는 형태로 나타난다. 덕은 후천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는데 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고난 복과 삶의 환경에서 오는 풍족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 처궁과 남편궁에 복덕이 있다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시원하게 잘 나갈 것이고 그렇게 인생사에 힘들어 볼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벌써 6개월 이상 이런 강의를 전혀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아직 필자가 입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말도 엇나가고 막 그런다 그래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매 강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입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좋은 강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제 다음번 강의부터는 좀 더 사주 명절을 놓고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고 덕이 있고 복이 없고 덕이 없고 등등 이러한 모든 부분에 설명이 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에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다 알차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강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